고등학교 무렵 우리 반에 단기 교환 학생이 둘 왔어. 그 애들과 겪었던 사건을 풀어보려고 해. 그 애들이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반 여자애들이 유학생 둘을 가볍게 무시하기 시작했어. 그때는 원인을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별로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차별하는 건 좋지 않다며 유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어. 두 녀석 모두 좋은 애들로 일본도 좋아한다고 하고 솔직히 당시엔 여자애들이 왜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 그런 일이 계속되던 여름방학 시작 조금 전에 어느 날 우리는 이전부터 신경이 쓰였던 폐허가 된 빈집으로 담력시험을 가자고 계획했어. 일행은 나, A, B, C 그리고 유학생인 D와 E 6명. D와 E는 처음부터 일행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해왔을 때도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 거절했지만 폐는 끼치지 않겠다며 달라붙어서 데리고 가기로 했어. 당일인 토요일 밤 8시 무렵 우리는 빈집에서 제일 가까운 B의 집에서 잔다는 명목으로 모여 그대로 B의 집에서 10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나서 현지로 향했어. 산길을 조금 오른 앞쪽에 있던 폐가는 손전등에 비춰져 유난히 커 보여서 낮에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섬뜩함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 빈집에 다가가니 어디서 듣고 왔는지 A가 뒤쪽 부엌문 자물쇠가 망가져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대 라고 했어. 잡초를 가리면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부엌문이 아니라 그냥 뒷문으로 보였는데 확실히 자물쇠가 망가진 문이라 모두 순간 주저했지만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은 앞이 캄캄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복도가 이어져 있었어. 이전에도 누군가 침입했던 적이 있어 보이는 게 먼지투성이의 나무 바닥에는 몇 개의 발자국도 확인할 수 있었어. 역시 여기는 유명한 것 같아 우리처럼 담력시험을 하러 온 놈들이 꽤 많은 것 같았어. 복도를 나아가자 바로 판자로 막아놓은 데다 거기에 여러 짐이 놓여져 봉쇄된 현관이 나왔어. 현관 왼쪽에는 일본식 방 같은 방이 있었고 오른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도 주방일까? 그리고 주방인 듯한 건 옆벽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 우린 우선 왼쪽에 있는 일본식 방으로 들어가기로. 안에 들어갔더니 꽤 넓었고 5평 정도 되는 방이 2개, 한가운데를 미닫이 문으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구는 하나도 없었지만 너덜너덜한 방석이 하나 달랑 떨어져 있던 걸 기억하고 있어. 특별한 아무것도 없어 보여 우리가 밖으로 나오려는데 C가 뭔가를 발견한 듯 여기 열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도코노마 근처에 쭈그리고 앉았어. 도코노마는 일본식 방에서 쓰는 전통 장식 공간? 그런 거야. 나도 그래서 깨달았는데 도코노마의 널빤지 부분 일부가 살짝 어긋나 있어서 아무래도 그 널빤지만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먼저 방에서 나갔던 A, B와 유학생 둘도 돌아왔는데 처음에 발견했던 C가 널빤지를 빼봤어. 널빤지를 떼자 그곳에는 폭 40cm 정도, 깊이 30cm 정도의 공간이 있고 안에는 짙은 갈색의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어. C가 널빤지를 열었을 때의 기세로 상자를 끄집어내 뚜껑을 열었더니 안에는 더 작은 오동나무로 만든 듯한 상자가 들어있었어. 그 상자 자체는 몇 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는지 검게 변색되고 곰팡이 같은 게 피어 있었는데 분명히 비싼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은 구조였어. C도 역시 주저했는지 더 작은 상자에 뻗었던 손이 순간 멈췄지. 그렇지만 B에 빨리 해 라는 말에 떠밀리듯 그대로 상자 안에서 더 작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꺼냈어. 안에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비쌀 것 같은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어. 그때 조금 아까까지 그다지 떠들지 않았던
유학생 중 하나인 D가 서투른 일본어로 그거이? 비싼 거이? 하고 물었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싸지 않을까? 뭔가 금 같은 장식도 있고 골동품 같아. 했더니 D도 E도 그것에 흥미가 생긴 것 같았어.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갖고 갈 생각은 없었지. 당연하지만 이런 이상한 곳에 분명히 숨겨놓은 것 같은 물건이야. 분명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B와 C의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렸어. 뭔가에 놀란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 둘이 보던 쪽을 봤더니 놀라게 된 정체를 바로 깨달았어. 처음에 큰 상자였던 그 나무 상자가 들어있던 상자 있잖아. 상자를 꺼냈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바닥에 부적이라고 생각되는 변색된 종이가 엄청 떨어져 있어. B가 이 시계 위험해. 빨리 돌려놓고 돌아가자. 하니 C도 그러네? 이거 살짝 장난 아닌데? 라며 시계를 상자 안에 돌려놓았어. 그때 하는 큰 소리가 나고 A가 가슴 근처까지 밑으로 떨어진 거야. 아무래도 A가 있던 주변에 다다미와 널빤지가 썩은 듯. A는 아야야야야 하며 한동안 아픈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다치진 않은 것 같이 다리가 땅에 안 닿으니까 위로 끌어올려줘 하고 태연하게 말했어. 보기엔 아래는 바로 땅이 아니고 꽤 깊은 것 같아서 A는 뚫린 구멍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 있는 듯했어. 우리는 그 바보 같은 모습에 조금 전까지의 섬뜩함에서 오는 공포심도 날려버리고 A를 멋지다, 야! 하고 가리키면서 깔깔대고 웃었어. 그동안 유학생인 D와 E는 거의 우리와 엮이지 않고 둘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런 상황인데도 묘하게 침착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와 B와 C가 A의 뒤와 양옆을 둘러싸고 끌어내려고 했어. 하지만 아무래도 널빤지 부분이 아래로 꺾여 A의 몸에 걸렸는지 세게 잡아당기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A가 잠깐만 조용!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라는 말을 했어. 귀를 기울이니 희미하지만 2층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 벽이나 마루를 손톱으로 긁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리야. 유학생 D와 E는 부적에는 그다지 반응이 없었는데 이 상황이 이상함이 셌는지 엄청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남자 둘인데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소리는 아직도 2층에서 들리고 있어. C가 여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을 텐데? 위에 누가 있을 리가 없잖아. 했더니 B가 야, 둘이 살짝 확인하러 가보지 않을래? 라는 말을 꺼냈어. A가 엄청 불안한 듯 야, 난 이대로 두고? 하니 C하고 D하고 E가 A를 끌어올려줘. 우리가 보러 갔다 올게. 라며 나를 데리고 방을 나갔어. 우선 말을 꺼낸 B가 계단을 오르고 내가 그 뒤를 따랐는데 B가 계단을 거의 다 오른 시점에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어. 내가 야 B 왜 그래? 뭐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B는 쉿, 조용. 하더니 계단 끝쪽을 응시하고 있어. 잠시 후 B는 야, 천천히 가는 거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천천히 도망가는 거야? 속삭이더니 나에게 돌아서 내려가라는 것처럼 말했어. 아무래도 B는 2층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아. 내가 뭐야? 뭐가 있었어? 물어보자 B는 나중에 얘기해줄게. 여기 위험해. 빨리 도망가자. 라는 말만 했어. 그리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던 때 갑자기 B가 여길 봤어! 위험해! 빨리 내려가자!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더니 아직도 A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어. B가 뭐 하는 거야? 빨리 해! 여기서 도망쳐야 돼! 그러자 A와 C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이, 뭐야? 뭐가 있었어? 불안한 듯 물어왔어. 그때 천장에서 들려왔던 뭔가를 긁는 것 같은 소리가 크크크크크 하며 빠르게 크게 바뀌더니 이어서 뿌드드드득 뿌드득 하며 2층을 누군가가 걷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어. 발소리는 느렸지만 계단 쪽을 향해 오는 걸로 들렸어. 여기서 나와 A, C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억지로라도 A를 끌어올리려고 했어. 그때 내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도코노마 쪽에서 믿을 수 없는 걸 봤어. 씨발, 유학생 놈들이 해중시계가 들어있던 상자를 손에 들고 우리를 놔두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짓 할 상황이 아니잖아. 이리 와서 A를 구하게 도와줘야지. 했더니 둘은 순간 우리 쪽을 돌아봤지만 그대로 방을 나가 도망쳐버리고 말았어.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 순간 나와 B가 둘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우선은 A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봐 그만뒀어. 그리고 꺾여 들어간 널빤지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 그 부분을 밟아 부러뜨렸는데 드디어 발소리가 계단 근처까지 다가왔어. 그리고 다시 팍팍팍팍 격하게 벽이나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는 엄청나게 초조했지. 여름이라 더웠던 것도 있었지만 분명 그것과는 다른 기분 나쁜 땀이 솟아나오고 있었어. 발소리는 이윽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때 마침내 A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어. 우리는 죽어라 그 방을 나와서 원래 왔던 복도를 돌아 밖으로 나갔어. 그때 나는 잠깐이지만 계단에 있는 사람의 발을 보게 된 거야. 순간적이어서 잘 알 수는 없었는데 하얀 버선을 신은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모두 뒷문으로 밖에 나와서는 그대로 밖에 세워놨던 자전거에 올라 온 힘을 다해 B의 집까지 돌아왔어. B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B가 그제서야 폐가 2층에서 봤던 걸 말하기 시작했어. 계단을 다 올랐을 즈음 B는 뭔가를 긁는 소리가 2층의 어느 방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벽 그 자체에서 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 그리고 소리가 나는 벽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달빛에 비친 제일 안쪽 벽에 뭔가 검은 얼룩 같은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소리는 아무래도 그 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는 거. 여기까지 듣고 나는 그렇다면 그 벽이 있는 방의 안쪽에서 들릴 가능성도 있잖아 하고 물어봤더니 B는 아니야. 그렇다면 소리가 살짝 탁하게 들렸으니 알았겠지. 자,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 B는 검은 얼룩 같은 것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우선 벽에서 사람 손이 뻗어나와 벽을 긁기 시작하고 다음엔 얼굴, 몸, 다리 이런 순서로 상복을 입고 바짝 마른 노파? 할머니 같은 사람 그림자가 나왔다고 해. 그리고 그 노파는 벽에서 완전히 나오더니 복도에 정조하고 벽을 다시 박박 긁기 시작했다는 거지. B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더니 순간 몸서리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팔의 어깨 근처를 문지르면서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말이야, 그 노파가 내 쪽을 돌아보더니 씩 하는 느낌으로 웃었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여길 봤어! 위험해! 빨리 내려가자! 하던 부분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말인 거야. B는 계속해서 그 싱구 듣던 얼굴은 위험했어. 달빛뿐이라서 어둡긴 했어도 아기를 지닌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 해야 할까?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 하더니 그 얼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하며 머리를 싸매고 입을 다물고 말았어. B의 태도를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잠시 후 A가 그것보다도 그 유학생 놈들 말이야. 그 자식들 정말 최악이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하며 굉장히 화를 냈어. A는 자신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 우리를 버리고 간 것뿐만이 아니야. 그때 발견했던 회중시계를 훔쳐서 도망갔어. 믿을 수가 없다 난. 하며 나는 회중시계가 도둑맞은 일도 모두에게 알려주었어. 그날은 그대로 B의 집에서 잤고 유학생인 D와 E에게 뭐라 하는 건 월요일로 미루게 되었지. 월요일, 우리가 학교에 갔더니 D와 E는 예상대로 우리를 피했어. 뭐라고 하려고 해도 수업이 끝나면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 수업까지 돌아오질 않았어. 그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 이어졌어. 그동안 우리는 그놈들 이야기를 반 모두에게 전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왜 여자애들이 무시했는지를 알았어. 아무래도 D와 E는 여자애들을 상대로 반 남자애들의 뒷담화나 자기들 자랑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았어. 그 결과 3일도 안 돼서 유학생들은 반에서 완전히 고립됐어.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 B의 말에 의하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B의 방 창가에 노파가 나타나서 밤새 창문을 긁어댔다고 해. 그리고 똑같이 하루 뒤에 A와 그 하루 뒤에는 나에게도 왔어. 다만 창가에 서서 긁는 소리를 낼 뿐으로 실제로 해를 입히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폐가에서 그것의 얼굴을 봤던 B는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어. 나에게도 노파가 왔던 다음날 그 일을 교실에서 이야기했더니 A가 어쩌면 하더니 휴대폰을 찾아보기 시작했어. 뭔가 싶어서 봤더니 A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B네 집이고 여기가 그 폐가 하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 의미를 바로 알지는 못했지. 문제의 폐가에서 가까운 순으로 돌고 있잖아. 하지만 어째서지? 하고 B가 대답했더니 A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회중시계를 찾고 있다든가 라고 했어. 확실히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회중시계를 가지고 간 건 유학생인 D와 E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잖아. C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상관없잖아. 왜 달라붙는 거냐고. 라고 했어. 확실히 회중시계가 원인이라면 너무 불합리하지. 그리고 중요한 D와 E의 이야기인데 둘이 홈스테이하고 있는 집은 그날의 일행 중에서도 폐가에서 제일 멀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아직 유학생 둘이 있는 곳에도 올 가능성은 있었어. 여하튼 다음은 거리적으로 봤을 때 C네 집에 노파가 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서 일단 집에다 소금을 쌓고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됐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D와 E에 대한 거니까 노파가 C에게 와도 우리 셋에게 일어났던 것 정도로 큰일은 없을 거기 때문이었어. C의 집에 나타날 예정이었던 날의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갔더니 C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자세히 물어보자 입원이라고는 해도 바로 퇴원할 정도라는데 방과 후 우리가 병원에 가봤더니 찰과상투성이에 새파란 얼굴을 한 C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 의식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 우리는 C에게 무슨 일이냐고 사정을 물었지. 지금부턴 C의 이야기. C가 밤에 자고 있었는데 우리 때처럼 창문 근처에서 뭔가를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 C는 일단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창문과는 반대편으로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는 밖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가 잠시 후
방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됐대. 뭔가 이상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C가 뒤척이는 척 창문 쪽을 봤을 때 무려 자기 얼굴 바로 옆에 노파의 얼굴이 있었고, 노파는 시익 하는 느낌의 분명한 아기를 품은 얼굴로 C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놀라서 이불에서 일어났더니 그대로 노파는 씩 웃으면서 양손을 뻗으면서 다가왔대. 소금 같은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C는 말했어. C는 방에서 뛰어나와 1층까지 도망쳤지만 노파는 C를 계속 쫓아왔다는 것. 그래서 혼돈이 오게 됐고 C는 현관을 빠져나와 바깥으로 도망쳐 나갔어. 다만 그때는 그 기세로 밖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일단 정처 없이 밤길을 계속해서 달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작은 신사로 도망갔다는 거야. 그리고 참배하는 대전 앞으로 도망 들어가 그대로 아침까지 머물 예정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C의 계획은 어긋나고 말았어. 신사 아니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으나 한동안 배전 주위를 걸어 돌아다니던 노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전의 문을 통과하더니 하면서 천식 환자 같은 호흡과 웃음소리를 내며 C에게 다가오더니 C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대. C는 난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것. 다음날 아침 C는 신사에 청소하러 온 할아버지에게 발견되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지금에 이르렀다는. 병실에서 C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 그거 할머니가 아니었어. 삐쩍 말라서 언뜻 보기엔 할머니로 보였지만 목소리는 분명 젊었어. 아마 20대 정도 아닐까 싶어. 라고. 여러모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제일 터무니없었던 건 C가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일로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우리와 C가 뭔가가 달랐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연히 괜찮았던 건가?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어. C는 몸에 이상은 없어서 그날 하루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었어. 다음날은 1학기 종업식으로 수업도 없이 학교가 일찍 끝났어. 그렇지만 우리는 담임쌤에게 학생 지도실로 불려갔어. 담임쌤의 말은 이랬어. 우리가 그 유학생들을 데리고 빈집에 담력 시험을 갔고 거기서 둘을 놔두고 도망쳤냐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도 둘을 도둑놈 취급해서 반 아이들 모두가 걔네를 왕따시키고 있다고. 얼탱이가 없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어. D와 E가 최근 유난히도 여유로운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일 없는 일 죄다 담임쌤에게 꼰질러서 우리를 완전히 나쁜 놈들로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담임쌤은 둘을 지금부터 부를 테니까 너희들은 둘에게 사죄 하라는 말을 꺼냈어. 나도 A도 B도 C도 엄청 열이 받긴 했어도 우선은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모두 말했어. 하지만 전혀 들어주질 않아. 급기야는 그럼 D하고 E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라며 오히려 욕을 먹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우리 이야기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은 없었던 듯. 그렇기는커녕 사과하지 않으면 내신에 반영하고 부모님을 불러 학생 지도를 하겠다고까지 했어. 그 한마디에 우리도 완전히 터져서 담임쌤하고 티격태격하게 됐고 부모님 부르려면 부르세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학생 지도실을 나왔어. 다음날 웬일인지 부모님은 불려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학교에 다시 불려갔어. 학생 지도실에 들어가니 담임쌤은 이상하게 쭈뼛대고 있었고 어제 그렇게 싸웠는데 친한 척을 하는 거야. 쌤이 이야기는 이랬어. 유학생들 의견과 너희 의견은 차이가 있으니까 어제 이야기는
없었던 일로 하자. 다만 둘을 담력시험에 데리고 간 책임은 너희도 있으니 이건 너희가 책임지고 돌려놔라. 그러더니 쌤은 그 작은 오동나무 상자에 들어있던 회중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 의미를 알 수가 없었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런 말을 꺼내게 된 일의 전말은 이랬어. 예상대로 D와 E가 사는 곳에도 그 바짝 마른 상복의 여자가 나타난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C가 당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걸 당했을 거야. 잔뜩 졸은 그 녀석들은 그날 아침 역 근처에 있는 전당포에 가서 그 회중시계를 내놓고 팔려고 했지만 당연히도 가게 주인에게 의심을 받아 난리가 나고 담임쌤과 홈스테이 집 주인들까지 전당포로 불려갔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 하에서 진상을 다 토해놨다고 해.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둘의 편을 들려는 담임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라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시키는 대로 할 의무 같은 건 우리에게는 없어. A가 발을 내며 그렇다면 쌤이 돌려놓으러 가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할 책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그대로 학생 지도실을 나와서 가버리고 말았어. 나도 B도 C도 얼굴을 마주보다가 A의 뒤를 쫓아 학생 지도실을 나왔어. 그 후 우리에게는 특별히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3개의 후일담이 있어. 우선 첫째, 담임쌤의 그 후의 이야기인데 방학이 끝나고도 학교에는 나오지 않았고 계약식에서는 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장기 입원하게 됐다는 것. 그 회중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에 못 올 정도니까 엄청난 일이었을 거야. 출가하여 스님이 됐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진상은 몰라. 그 후 졸업까지 담임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다른 교사가 우리를 이어받게 되었어. 게다가 회중시계에 관해서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완전 오리무중. 3번째 후일담과 관계가 있으니까 좀 이따 풀겠지만 적어도 폐가로는 돌려놓지 않았던 건 확실하기 때문이야. 둘째, 문제의 유학생 둘 이야기인데 이놈들은 예정을 일단락 짓고 여름방학 중에 지네 나라로 귀국했어. 그래서 배웅차 학생회에서 임원 몇이 나간 것 같은데 걔네들 말로는 두 놈은 분명히 어딘가 이상하고 아주 초췌해져서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대. 작은 소리에도 과잉 반응했다든가 말이야. 그리고 왠지 둘 다 양손을 붕대로 둘둘 말고 있었대. 그리고 홈스테이 하던 집도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고 건물 안에서 뭔가 향내 같은 냄새가 자욱하고 현관 부분에는 노골적으로 큼지막한 부적이 붙어 있어서 확실히 집 그 자체에도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그리고 D와 E는 부모가 데리러 왔는데 그 사람들 말고도 목에다 묵주? 같은 걸 둘은 신부인지 목사인지가 같이 있었고 함께 차에 올라 돌아갔다고 해. 그리고 그 목사인지 신부인지 모를 사람도 일본어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 D와 E의 나라 사람 같았다고 했어. 셋째,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해서 고향을 떠나 몰랐었는데 올해 골든위크 때 돌아왔을 때 그 폐가가 도로 확장을 위해 헐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나처럼 돌아온 A에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A의 중학교 시절 친구가 그 철거 작업에 관여했다는데 A가 이상한 거 없었냐고 여러 가지로 물어봤다고 해.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철거 중 상복 입은 여자를 몇 번인가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당시 살짝 소문이 돌았었다든가 A의 친구도 저녁에 돌아갈 때 봤다고 해. 거기서 나는 궁금해서 A에게 물어봤어. 있잖아, 우리 그게 바짝 말라있어서 할머니로 착각했잖아? 하지만 이야기 들은 바로는 외모가 다르지 않냐? 라고 말이야. 그러자 A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 말로는 보통 여자였었고 바짝 말라있지도 노파같지도 않았다며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중식의 이야기인데 친구 말로는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 그런 게 현장에서 발견된다면 보통은 화제가 되겠지만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도코노바가 있는 공간이나 상자 등은 특이한 구조였기 때문에 A의 친구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안은 텅 빈 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였어. 도중에서 나중에 들었던 전달된 이야기를 이어붙인 내용이라 상당히 어중간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